대화는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그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거나 타이핑을 배우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연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삶의 모든 부분의 질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미디어숲 출판사의 끌리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매력이 있어 보이고 끌리는 말투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 번쯤은 자신의 말투를 점검해 보기도 하고 연습해 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학창 시절에 거울 앞에서 표정을 보면서 자신의 말투를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이는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말투를 점검해보고 연습해보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당신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관계 속에 존재했던 복잡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에게 전혀 설득하는 느낌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함께 대화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신뢰하고 응원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인공지능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책은 총 3장으로 나뉘어 있고요. 첫째 장에는 좋은 인상을 남기는 말투는 따로 있다. 두 번째 장, 말하기가 달라지면 관계가 편해진다. 세 번째 장에서는 똑똑하게 할 말 다 하면서 원하는 바를 얻는 비밀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끌리는 말투의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모임에 가면 우리는 을에 재치 있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오랜 관찰 끝에 나는 재미있는 사람들의 비밀을 발견했다. 보통 그들이 내뱉는 첫마디는 유쾌하고 특별하다. 첫마디로 상대방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집중시킬 수 있고 이어서 더 많은 매력을 발산해 상대를 매료시킬 수 있다. 한 번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다. 거기서 눈길을 끄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쉬지 않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중 한 사람이 그 여성에게 아직 싱글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처럼 단점이 많은 사람은 단점이 하나도 없는 남편을 찾아야겠죠? 그래야 보완이 될 테니까요.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 특히나 여자들은 모두 그녀가 헛된 꿈을 꾸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젊고 돈도 많고 마음도 넓은 쿨한 남자를 원해요. 거기에 다정하고
매력도 넘쳐야 하죠. 그녀의 말에 남자들은 모두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어서 한마디를 더 했다. 그래서 제가 여태 혼자잖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조금 전 그녀가 눈이 너무 높다고 오해한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평소에 즐겨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또 한 번 재치 있게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에너지를 회사 제품 개발에 쏟고 있어요. 완벽하게 만들어낸 제품은 순순히 제 말을 잘 따라주고 저한테 밥 해달라, 빨래 해달라, 애를 낳아달라 말하지 않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 후로 사람들은 먼저 그녀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일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그날 그 행사의 스타가 되었다. 파티에 참석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녀와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말하기의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녀는 분명 끌리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시시하고 평범한 화제에 재미를 더해 흥미롭게 풀어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자신에 관한 정보를 군더더기 없이 알려주었다. 농담과 자기 희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일상적인 화제로 자신을 알아가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자 이어서 자기의 직업을 소개했다. 자칫 딱딱한 화제가 될 수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제들과 연결시켜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보를 이어주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토록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이끌어 사람들에게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실제로 이미 그녀는 자신의 1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홍보한 셈이었다. 재미있는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깃거리를 질문으로 만들어낸 다음 거기에 재미와 유머를 가미해보자. 그 질문의 상대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자신을 더욱 재치 있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화가 나고 우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불편한 마음을 인신공격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집에 가서 다른 이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한다. 혹은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크게 분노하며 화를 쏟아내 상대를 궁지로 몰아 결국 자신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방법들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유쾌하지 않은 장소나 상황일 때 말하는 능력을 좀 더 훈련해 능숙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첫째, 가감 없이 사실만을 이야기하라. 둘째, 다른 사람은 평가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만 이야기하라. 셋째, 도리를 따지지 말고 자신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라.
이 세 가지가 쉬워 보여도 잔뜩 화가 올라올 때는 실천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먼저 당신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상대가 보일 수 있는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 크게 4가지 반응이 나올 것이다. 첫째, 넌 진짜 약속을 잘 안 지켜. 둘째,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셋째, 너 30분이나 늦었어. 넷째,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괜찮은 거지? 위의 4가지 반응 중 최악은 첫 번째다. 상대가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동시에 당신에게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후 둘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반응은 자기 감정을 직접 표출하고 있다. 이런 질책이 당신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긴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반응은 상대가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난 뒤 사실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당신을 향한 상대의 기대가 담겨 있다. 즉, 상대가 당신을 그만큼 기다렸다는 뜻이다. 네 번째 반응은 정말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어떤 말보다 깊은 깨달음을 주며 당신을 향한 상대의 관심과 마음을 느끼게 한다. 어쩌면 누군가는 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며 말해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기왕 내 감정을 표출하는 거 상대가 뭘 잘못했는지 확실히 짚어주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런데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본 사실을 어떻게 가공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상황에서 사실은 오직 하나. 당신은 30분을 지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당신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당신이 자기를 시험하고 도전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사람은 이것이 늘 일어나는 흔한 상황이라 여기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긴장한 당신의 얼굴과 미안한 감정을 읽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넓게 가져보면 어떨까? 솔직히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지나칠 만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생각해보라. 내가 시간 약속에 늦으면 어쩌다 한 번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늦으면 무척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중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요즘 업무량이 많아 실수한 거라고 합리화하지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자신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투루 사용하면 때론 인생도 쉬어가는 때가 있어야 하는 법이라고 위로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러면 세상 참 편하게 산다고 말한다. 말을 바꾸려면 이런 불합리한 원칙을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손님이 말한다. 이 안마기가 잘 안 돼요. 환불해 주세요.
그의 직원이 대답한다. 손님, 환불은 안 됩니다. 만일 직원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손님은 자기가 속아서 물건을 샀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환불을 요청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대응한다면 어떨까? 손님이 말한다. 이 안마기가 잘 안 돼요. 환불해 주세요. 그의 직원이 대답한다. 네, 손님, 환불해 드릴게요. 아니면 손님에게 더 어울리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손님이 이 제품을 이미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혹시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사용하기 편한 제품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손님이 제품을 또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응대하면 손님은 직원이 최소한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의 제안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직접 부정하는 대신 토론으로 대화를 이어가자. 이것은 대화의 방식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다시 말해 열린 마음과 관련이 있다. 고객이나 상사를 대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면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족 혹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한 아버지가 두 자녀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두 아이는 삶은 달걀 하나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중이었다. 사실 달걀을 반으로 잘라 하나씩 나눠주면 금방 해결될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아이들에게 왜 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러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 나왔다. 두 아이는 모두 달걀이 먹고 싶지만 한 명은 달걀 노른자가, 한 명은 달걀 흰자가 먹고 싶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과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바로 토론의 결과이자 장점이다. 또 다른 예화가 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나는 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대충 얼버무렸다. 애들은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이런 식의 대답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종료시키는 셈이 되고 만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니? 라는 질문을 통해 토론의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간다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는 뜻밖의 대답을 할 수도 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새로 전학 온 친구를 소개하는데 쓰촨에서 온 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졌어요. 위에 두 예화를 통해 상대가 누구든 토론의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주변에서 가장 편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 그들의 감정을 돌봐주면서 진실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가보자. 그래야만 고객이나 직장 동료 앞에서 나아가 이 사회 속에서 똑같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하고 좋은 언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제안했을 때 바빠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자신이 거부당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 이 대답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아닌지는 당신이 상대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10여 년 전 인터뷰를 나가면 사람들에게 바빠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때 나는 내가 학부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어서 깊이 있는 인터뷰는 어려우리라 판단하고 거절하는 거라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절의 말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지금의 나는 내 능력이 그만큼 올라갔으며 업무 스킬이 좋아져서라고 생각한다. 거절의 이유가 정말 대학을 막 졸업한 초짜여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도록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바쁘다는 선의의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나와의 마찰을 피하려 한 것이리라.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바쁘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당신의 제안이나 부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쁘다는 말로 잠시 미룰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수기를 파는 영업사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고객에게 정수기가 왜 중요한지 충분히 설명했고 고객도 당신이 파는 제품을 마음속 장바구니에 넣어놨다. 이제 당신이 그 앞에서 정수기의 작동법과 기능을 시연하며 설명할 차례다. 고객도 그걸 봐야만 최종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당장 당신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줄 수 없다면 바쁘다는 말로 거절해 올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사업 파트너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는 그의 장기적 목표 달성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업무 처리 이념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또 그의 기업은 물론 개인적인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가치와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가령 파트너에게 자선활동이나 공익행사에 장기적으로 참여하자는 제안을 한 경우다. 그런데 파트너는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데다 바쁜 시일 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원한다. 이 경우 그는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승낙하기도 어려울지 모른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일의 시급성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시간을 따로 내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의 진실한 마음과 태도가 더 많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최근 한 달 동안 32명의 고객님이 이 제품을 구매하셨어요. 라는 말로 긴장감을 더하면서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줄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오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 5시나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유도하면 상대도 그 제안을 따라 당신에게 시간과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상대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당신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 기회를 얻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또 자기를 인식한다.
내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한 경험이 있다. 그 일로 얻은 교훈은 내 삶에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대화에 관한 사례로 자주 사용하며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과 나눈다. 대학 시절 나는 줄곧 연설이나 언변에 관한 지식을 공부했다. 그래서 재학 시절 학교 내 행사를 조직하거나 선생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늘 순조로웠다. 졸업 후에도 힘들지 않게 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대학 시절 소통의 기술에 관해 열심히 공부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후에 비서일을 하게 되었을 때도 상사의 마음을 비교적 잘 헤아릴 수 있었고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었다. 점점 비서로서의 나의 비중은 커졌고 수입이나 대우, 모두 내 기대를 뛰어넘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다 보니 나는 언어의 힘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심에 있는 본질적인 사람의 감정은 간과했다. 한 번은 상사가 내게 실무 부서를 도와서 한 해외파 출신 파트너로부터 프로젝터를 따오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나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 파트너와 업무 협의를 할 때는 정말 순조로웠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파트너는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깍듯한 말투로 나를 대했다. 그와 함께 식당에 가서 뭘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나는 항상 아무거나라고 대답했다. 그때는 온통 머릿속으로 어떤 화제를 꺼내야 그에게 빨리 계약서 사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만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그가 내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쯤 자기의 회사에 들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이제 곧 계약을 하겠구나 생각했다. 일이 거의 성사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부터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언제든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계약이 성사되면서 나와 파트너와의 관계도 끝이 났다. 그는 전보다 더욱 예의 바르게 나를 대했다. 우리 둘 사이에 있던 업무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로 바꿀 기회가 사라진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능력 있고 배울 점 많던 친구 하나를 잃은 셈이었다. 처음에 이 일을 떠올렸을 때 나는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력이 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나서야 그때 나의 감정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줄곧 파트너가 계약 사항에 동의를 해 사인을 받아내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철저히 업무적인 마인드로 그에게 다가갔다는 뜻이다. 당시에 나는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내 눈에는 오로지 일만 보였을 뿐 사람은 없었다. 만약 그와 식사하는 걸 진정으로 즐겼다면 음식을 주문할 때 결코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상대를 고객이 아닌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다면 그가 약속 시간을 정하자고 했을 때도 언제든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이라도 잠시 멈춰서 내 일정이 어떤지 챙겨봤을 거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슨 대화를 하든지 말에 진심을 담으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대화를 한다면 상대에게 그 마음이 전해져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할 때 좋은 질문은 어지러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와준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찾은 일자리는 비서직이었다. 나중에는 일을 꽤 잘해서 수행비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상사를 도와 여러 정보를 검색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다. 그때 나는 주변에 동료가 많았다. 하지만 최대한 그들과 거리를 유지했다. 너무 가까우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동료가 다가와 내게 농구와 관련된 귀중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다. 자신은 모 농구팀의 충실한 서포터즈인데 나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똑같은 게 2개나 있어서 하나를 선물로 주고 싶다는 것이다. 당시 부담스러운 마음에 거절하는데도 그는 고집스럽게 선물을 계속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하나 했더니 곧바로 선물을 거둬들였다. 나는 그 농구팀의 모 선수가 시합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는지 물어보았다. 그 동료는 아마 그 선수의 이름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단지 내게 선물을 주려는 핑계를 찾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선물에는 나름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주는 사람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고 싶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는 대화를 통해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게는 한 사업가 친구가 있다. 한 번은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밥을 먹으면서 그는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내용인즉슨 가족들이 자기에게 너무 냉담하다는 거였다. 부인과 아들은 늘 다정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했다. 이는 그의 생각에 너무 불공평한 처사였다.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 희생했고 가족들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자기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게 자기가 그렇게 희생당했는데 가족들이 왜 알아주지 않는지를 물었다. 나는 3가지를 물어보았다. 아이랑 가장 친한 친구 3명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인은 주말에 뭘 가장 하고 싶어 하는지 아는가? 그는 열심히 생각했지만 결국 대답을 포기했다. 그는 어물거리며 그런 세세한 것들은 별로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 자네가 가족들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네. 고객들은 뭘 좋아하는지 그렇게 잘 알면서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리 몰라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반문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가정에 많이 헌신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를 설득하기 어렵다. 상대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사업가였다. 그는 젊은이들과 달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배워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부족했다. 그는 자기가 이미 읽어놓은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이 필요했다. 그래야만 그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다.